현빈은 아내와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자리에서 외모로 인한 논란을 일으켰다. 어제 3월 21일 한국 연예계의 많은 유명 인사들인 현빈, 손예진, 송중기, 공유, 이동욱, 이보영, 지성 등이 대규모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야구장에 모였다. 그 중에서도 현빈, 손예진 부부가 가장 주목을 받았다. 두 부부 사이에 달콤한 상호작용을 곁들인 순간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빈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았다. 현빈은 아내와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에서 긴 머리카락으로 놀라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손예진의 남편으로서 현빈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풍만해 보였다. 현빈의 현재 모습을 이전에 비교한 결과 많은 네티즌들은 이것이 결혼 전과 후의 남자의 현실인가라고 탄식했다. 이와 함께 손예진이 남편을 너무 많이 소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현빈이 작업 일정이 없었거나 작은 아이를 돌보느라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다. 현빈의 외모가 저하되었다고 비판받는 동안 손예진은 여전히 아름다움과 매력에 대한 칭찬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달콤한 순간들을 보여줌으로써 온라인 커뮤니티를 부러워하게 만들었다. 이전 다이어 멤버인 소미가 성추행 사실을 거짓으로 고발하여 18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3월 21일 뉴스일에 따르면 이전 걸그룹 멤버로 변신한 스트리머인 소미는 소속사 CEO를 성추행한 것으로 거짓으로 고발한 사실이 밝혀진 후 재판 과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 이후 구금되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는 전 다이어 멤버인 소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전에 소미는 2023년 1월에 소속사 CEO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처음에는 사건이 기각되었지만 소미는 이 기각을 항소하여 성추행과 관련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재검토하도록 이끌었다. 그 영상은 소미가 거짓말을 했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소미가 주장한 성추행 당시 CEO와 함께 평온하게 방을 떠난 장면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그녀가 CEO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를 안아주는 장면도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성추행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검찰은 소미가 허일일 그의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끝내도록 강요하기 위해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미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고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가 음주로 인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아 신뢰도가 낮다고 이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나 정신과 약물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 것에도 불구하고 증거인 CCTV 영상과 문자 대화와 같은 중요 증거들 덕분에 피고인은 무죄로 석방되고 기소되지 않았다. 이러한 증거 없이는 결과가 심각하게 범죄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한 거짓 고발은 무죄인 당사자를 불공정하게 형사처벌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고발하고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는 범죄의 심각성을 악화시킨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한 거짓 고발은 무죄인 당사자를 불공정하게 형사처벌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고발하고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는 범죄의 심각성을 악화시킨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소미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항소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건은 한국의 연예계에 대한 중의를 불러일으키고
거짓 진술과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한다. 소미가 성추행 사실을 거짓으로 고발하여 18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은 매우 유감스럽고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거짓 진술이나 허위 고발이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먼저, 이러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추행은 범죄 행위로서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가볍게 다루거나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속사 CEO를 고발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사회적인 파장이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신뢰의 문제를 던지기도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상호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들이 타인의 말을 믿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에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은 성추행 피해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신뢰의 문제를 던지기도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상호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들이 타인의 말을 믿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에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은 성추행 피해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를 고발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며 그들은 이를 통해 정의를 찾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고발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성추행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거짓 고발이나 허위 진술이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가 시행되어야 하며 거짓 고발이나 허위 진술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가 더 이상 이러한 사건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